자, 또 조금 늦게 출석하신 분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이비님, 봄소풍님, 또 초보사장님, 네.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 바쁘시다고요? 바쁜 게 좋습니다. 바쁜 게 좋지요. 그 다음에 또 출첵했는데 제가 안 읽어드린 분들 있나? 네, 에리사조님, 팽큐님, 네, 우리 또 팬되시고, 제리, 예, 제리님. 제리 보는 겁니까? 종목을, 워치리스트를 가지고 제리 보면 좋습니다. 예성입니다. 님. 한진칼 난리 났어요. 네, 항공주들이랑.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가 지금 해야 되고요. 네. 자, 그 정도 이제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항공주와 함께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일 중요한 뉴스는 그거죠.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진칼 관련된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연합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합부터 보냐면요, 매경을 딱 봤더니만, 네, 감찰위원회 윤석열 징계 부당하다만 뭐 그 얘기도 중요한 건데요. 오늘 사실 중요한 건 대한항공 얘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얘기가 지금 아직 없어. 네. 경제신문들이 이러시면 됩니까? 네. 한국경제. 네. 삼성의 자신감, 반도체 좋고, 여야 예산은 합의 좋고, 네. 그런데, 네. 대한항공 얘기를 오늘 좀 뽑아줘야죠. 그래서 제가 연합을 보는 건데요. 연합뉴스 보면 뭐 검찰 감찰 있지만 여기 보면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허용해서 아시아나가 날개를 달게 됐다. 예, 이제 지금 신주를 발행해서 증자해서 산업은행에 돈을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진칼에 돈을 넣어주고 다시 그 대한항공 증자하는데 한진칼이 또 증자 참여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건데, 유상증자가 기존의 주주들에게 똑같이 주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산업은행만 유상증자하도록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제 KCGI가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요. 법원은 사실은 판단을 어떻게 날지가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사실 저희도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사실은 딱 그 감 잡으면 대충 알거든요. 뭐 어떤 결론이 날 거라는 거는 웬만한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아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누가 물러날 거냐, 같이 물러날 거냐, 뭐 이런 판 그리는 것들 뉴스 대충 보면 어디로 가겠다는 걸 대충 그려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법원은 사실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뭐 검찰, 뭐 또 경찰, 뭐 여기저기 뭐 잘 하시지만 좀 잡음도 있는데, 법원은 그래도 법관들이 그나마 중심을 지키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결정을 할지 몰랐는데요. 반반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한진칼 유상증자에 대해서 KCGI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서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특별히 유상증자를 막아야 될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고 본 거죠. 가처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날개를 단 것이고 급물살을 이제 타겠죠. 산업은행은 항공 구조 개편에 탄력을 받게 돼서 잘한 결정이다. 뭐 산업은 지금 여기서 목매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법원이 이거 받아들였으면 사실 산업은행은 완전히 속된 말로 세대는 겁니다. 그런데 발행을 허용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갈 길도 또 멀다. 아직 노조하고의 문제도 있고, 뭐 KCGI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법원에서 신주 발행을 허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KCGI가 집에 가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지금 임시주총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거는 또 증자를 해버리면 본안 소송하기는 좀 어렵겠다. 어쨌든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갈 길은 먼다고 하는데, 자, 항공주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왔다. 해외를 못 가고 여행도 못 나가고 집 밖에도 못 나간다. 그래서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뭐 박살난 건 아는데 내년이고 이제 이게 없어지면 사실은 살아남은 자들이 급상승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냐를 놓고 이제 사실 자신 있게 못 들어가는 건데 여행주가 사실 꽤 의미 있게 돌아섰고 다음은 항공주인데 일단은 한진칼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예, 이게 일봉인데 위아래 꼬리 단 거 보십시오. 그동안 전반적으로 한진칼은 사실은 조금 약세였고요. 이제 승기를 좀 한진칼은 이제 KCG하고의 경영 분쟁에서 KCG가 지분은 많이 확보했는데 사실 뭐 이슈를 몰아가기 좀 어려운 거의 약세였는데 오늘 보면 그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는 2.93% 하락입니다. 장중 흐름 보면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차트예요? 이게 오늘 장중 흐름이거든요. 7,500원에서 9시에서 쭉 흘러가다가 오후 2시 40분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신주 발행 허용했어? 한진칼에 안 좋은 수치잖아요. KCGI에 급락? 그러다가 급등? 급락? 하락? 야 완전히 뭐 요동을 쳤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요. 대한항공 어떻느냐? 대한항공은 좋은 뉴스잖아요. 그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추론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하면 추론해보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항상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영어 표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직이 중요해요. 라직. 논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어쨌든 좋은 대회장이나 인수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아시아나 없어도 뭐 먹고 살긴 하겠지만 인수하려고 하는 게 제동이 걸리는 것보다 인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제 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습니다. 이것도. 여기는 예, 쭉쭉쭉쭉 조금 뭐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었나 보죠. 초반에 뭐 받아들일 것으로. 그러다가 뉴스가 나오니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다 거의 반납하고 나서 3% 오른 상태로 마쳤습니다.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아시아나 11% 올랐습니다. 아시아나도 윗꼬리 달았습니다. 장중에는 몇 %나 올랐나? 아시아나도 장중에는 무려 22%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11%도 어디야? 강세 흐름인데요. 자, 그러면 항공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한항공, 사실은 중요한 게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인데, 먼저 아시아나부터 얘기하게 되면, 아시아나야말로 갈 길이 멉니다, 아시아나는. 지금 아시아나 오늘, 요 뉴스를 만약에 알고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원에서 오늘 요거를 신주 발행을 설마 기각하겠어? 허용해 주겠지. 지금 국가기관산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셨던 분들은 딱 샀다가 사실 오늘 뉴스 나왔을 때 탁 팔아버려야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그래서 윗꼬리에서 이제 파신 분들이 잘하신 거고, 아시아나는 그야말로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으로의 인수가 확정됐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내일도 뭐 아시아나 급등할 수 있겠지만, 흐름상 보면, 이제 인수가 결정돼서 주인이 찾아진다고는 하나, 갈 길 멀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결정되려면.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회사가 아니라 사라지는 회사잖아요. 합병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은 탄력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단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고.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괜찮죠. 그 흐름으로 보면 국적사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개가 한국에서 항공업을 하는 그 회사인데 두 개 중에 하나로 이제 대한항공만 있게 되면 대한항공이 사실은 주도권을 쥐는 거잖아요. 여러 통폐합도 하고 이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살아남는 자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항공주 가운데서는 살아남는 자들의 축제가 펼쳐지는데 누구 남느냐? FCC에서는 대한항공, LCC에서는 제주항공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항공은 좋긴 한데
대한항공도 갈 길이 멀다. 예, 뭐 인수한다 그랬다가 또 노이즈가 있다가 또 KCGI에서 발목 잡겠죠, 짠지 걸겠죠, 이러고 또 증자해야 되거든요. 증자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리포트 나온 것 가운데 증자 후에 보자. 예, 그 얘기가 제일 저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이 좋고요. 대한항공보다 대한항공 우선주 겁나게 오릅니다. 대한항공 지금 본주가 26,000원인데요. 우선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49,000원이야. 거의 더블이에요. 야, 이거는 비정상이죠, 비정상.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수익 낼 수 있는 분은 내시면 됩니다. 우선주들이 강하니까. 근데 뭐 이건 그야말로 뭐 예측 불허인 거고요. 대한항공. 한진칼이 조금 고민인 거죠. 한진칼이 이제 결국은 지분 경쟁 얘기, KCGI 쪽 3자 연합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또 조원태 회장과 사실 서로 막 싸워야 이게 올라가는 건데 조원태 회장 쪽으로 분위기가 가게 되면 그다음에 KCGI에게 조금 밀려나는 좀 힘이 좀 빠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추세를 보더라도 한진칼은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가운데서는 어쨌든 간에 주력으로 볼 거는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 예. 여러 또 뭐 백신 수송 얘기도 지난번에 있었고요. 또 한국에 있는 전투기 또 정비도 대한항공에서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얘기. 예. 항공주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지네어? 지네어가 좋아? 지네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정하겠죠. 그죠? LCC 것들은, 지네어나 에어부산이나. 지네어는, 지네어 오늘 3% 올랐네요. 별로 이 뉴스에 없잖아요. 그죠? 지네어는, 대한항공의 LCC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죠. 그, 아시아나에서 가진 건 에어부산인데 5% 오르긴 했는데, 뭐, 그러니까, LCC들도 통폐합이 되겠죠. 네. LCC는 지네어가 짱을 먹을까요? 짱 먹나요? 지네어도 뭐, 이제, 대한항공으로 통폐합돼서 살아남는다고 하면 그 밑에 하나 남겨놓으면 지네어도 뭐, 괜찮겠네요. 네. 괜찮고. 어쨌든, LCC 가운데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잘하는 거는, 제주항공이다. 네. 한진칼의 신주 발행 허용인데 왜 흘러내리는 건지 대략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신주 발행 허용한다니까 내리잖아요. 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알고 있다는 거죠. 신주 발행, 허용하고 또 그 다음에 KCGI 입장에서 서로 뭐 싸움이 나야 좀 그래야 이제 주가가 한진칼은 오르는 건데 조원태 회장 쪽으로 대한항공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차익 매물 기다렸다가 뉴스에 팔아라는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아라. 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뭐 그렇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가면 한진칼도 같이 갈까요? 예. 한진칼은 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지금 이제 주주 정리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한진칼 보는 거는 사실 대한항공의 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봅니까? 그건 아니고, 지분 경쟁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마일리지 어떡하냐고요? 마일리지 통합해 주겠죠. 뭐, 통합돼서 같이, 예, 쓰겠죠. 저도 마일리지 있는데, 마일리지 쓰고, 제주도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예, 못 갔습니다. 예. 자, 대한항공 얘기가 오늘 굉장히 큰 뉴스였었죠. 그 밖에 또 뭐 뉴스 챙길 거 있나요? 여러분 뉴스 챙길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요거 중요하다. 요 얘기도 여야가 그 예산안 합의했답니다. 내년 예산안 합의해서 556조에서 558조 원으로 11년 만에 늘어났다는데 여야가 예산안 합의했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이제 한국판 뉴딜 이런 쪽에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이런 쪽으로 지금 법정 시한에 처리한 게 6년 만이군요. 이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6년 만에 밥값했네. 6년 만에 밥값했어. 그러게요. 계속 싸울 것 같더니만 여기서 이제 하는 그 재난지원금도 있고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돈이 이제 쓰이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이런 게 좀 탄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뉴스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경제신문에는 네, 뉴스 뭐 놓친 거 있나 한번 보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를 가서 2,200만 원을 갔답니다. 월가도 놀랬다. 예, 나도 놀랬다. 다들 놀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가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리 좋은 건 아니죠. 자금들이 막 여기저기 뿔뿔이 쏟아져 흩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예. 비트코인 강화했고, 예, 삼성전자 차세대 낸드에 더블 스택을 적용해서 256단까지 낸드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간다는 거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야 말할 거리 없는 거고, 한국경제, 네, 역시,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합 한 단계 더 다가섰다. 여야 예산안 합의했다. 이런 얘기 중요하고요. 다음 뉴스들이, 네,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뉴스. 비트코인 올랐는데 뉴스 빠졌어요. 박주현님. 감사합니다. 예, 비트코인 얘기. 예산안 합의됐고요. 또, 빼먹은 거, 대림산업이 12월 4일 주총에서 기업 분할 결정한다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림산업이요? 대림산업도 기업 분할 하나요? 네, 요거 제가 못 봤는데 한번 찾아봐서 내일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릴게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재상장하는 것 가운데는 요거 지금 오신 분들에게 또 천기를 살짝 누설해야 되는데 쌍용양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시에 다시 재상장을 합니다. 상당한 그 기대감과 에너지를 머금고 있습니다. 쌍용 양회 그동안 거래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쌍용 양회 주목해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가 재개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주중에 한번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